오는 3월 22일 재산세 종부세 동결안이 과연 나올까요? 일각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도 뭔가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뭔가 진짜 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주택자이시든 아니면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이시든 그 계획대로 그냥 가십시오. 그 계획대로 가시고, 물론 이제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남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내 포지션에 대해서 좀 유리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 내용 한번 봐봐야 되겠죠. 머니투데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자 기사고요. 광고 없애고 보죠. 5대1 기자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뒤에 다른 건가요?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특법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특법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도 잘 몰라요. 뭔가 느낌이 특례, 뭔가 좀 특별히 뭐 해주겠다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일정 그 세목에다가 세법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좀 특별하게 특례를 둬가지고 좀 이렇게 완화해주는 정책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거는 어떤 체계로 딱 잡혀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특례 모음이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세무사 2차 시험 준비할 때 이게 세법학 그 논술 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근데 이제 법전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특법 과목은 잘 봤는데 제가 다른 데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었죠. 어쨌든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조특법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값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종부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자, 이게 지금 유력 두 후보분이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1주택자이시든 다주택자이시든 세금이 좀 많이 줄어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법이고 그걸 좀 완화를 하려면은 법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172석인가요? 그리고 그 기한이 아직도 3년인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령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도 이제 그 법을 건드려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일일이 해당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조특법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좀 경감시켜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령, 이제 그 시행령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좀 이제 완화를 하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다만 여야 대권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보유세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봐야 돼요. 국회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으로 있지만 이게 또 행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두 분이 다 지금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더라도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만 있더라도 좀 뭔가 개편안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의견이 계속 상존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3월 22일 날 공시가격 공개와 동시에, 이 공시가격 이제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이의 신청 받긴 하지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공개와 함께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건보료, 여기에 대한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 일가구 1주택자 보유세 건보료 부담 완화를 종합 방안이 발표된다. 그러니까 이제 딱 분위기 나오죠. 기재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딱 나오셔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뭔가를 하겠죠. 합동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그 합동으로 뭔가 경찰청장님까지 나와서 한 거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요. 22일에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만 3월 중으로는 하겠다. 아니 근데 뒤에 그 이의 신청도 받아야 되는데 언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을 올해 3월쯤 내놓기로 합의했다. 3월쯤. 왜 3월일까? 1, 2월 달에 내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뭐 다들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직장인도 바쁘고 자영업자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선순위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밀린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 보죠. 당시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었다. 네, 검토죠, 검토. 한다는 게 아니고.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납부유예 제도. 그러니까 납부를 좀 경감시켜주거나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세요. 뭐 이 집을 팔 때 아니면 혹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상속이 개시돼서 뭐 돌아가셨을 때 좀 그래요. 어쨌든 핵심은 이 보유세 경감 방안이라는 거죠. 이달부터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세부담 상한을 150이 아니라 100%로 맞춰버리거나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예전에 냈던 금액, 작년도 했던 금액하고 계산해가지고 조금 그 캡을 여기 150까지 씌웠던 걸 100%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덜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1년만 해버리면요. 그 다음 연도에는 원래 내기로 했었던 금액에서 또 150%, 300% 가버리니까 세부담이 더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약간 조삼모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이걸로 맞추거나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가 현재 60%, 종부세는 100%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나마 좀 현실적이라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이제 70%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 과표를 올해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조특법을 좀 이렇게 건드리면 근거를 마련해 두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좀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우리 세금이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는데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국세와 지방세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만 대충 보고 넘어가면 공부가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이면에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좀 없는 내용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국가죠, 국가. 뭐 중앙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이제 지자체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한 건데 대표적인 게 이 국세가 종부세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가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소득세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세가 이제 취득세, 그리고 이제 재산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뿌리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주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와 이 취득세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이것만 보더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가면 그냥 1년 이내만 매도해야 되잖아요. 종전주택을.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조정으로 갈 때 1년 내에
매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임차 기간이 있으면은 임차인이 새 끼어 있으면은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봐주죠. 근데 여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임차인이 있어서 1년 6개월 안에 1년 6개월에 매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과세는 가능하죠. 비과세는 가능한데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방세에서 그래요. 그럼 사지 마시던가요. 왜 샀습니까?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안 맞아요, 이게 좀 서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니까, 뭐 하더라도 10년이니까 잘 안 하셔서 그러는데, 과거에는요,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지자체를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를 가고, 지자체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세법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자체 가서 물어보죠. 양도세 중과 배제 되나요? 비과세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몰라요. 이분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하고 이렇게 가라고 해요. 세무서 가라고 해요. 근데 세무서 딱 갔는데, 세무서에 계신 분들이, 봅시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 개시 당시 6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앞으로 5% 넘길지 안 넘길지, 하나하나 봐주겠어요? 안 봐줘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바로 내버리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봤더니, 종부세 폭탄 나오고, 에이씨, 세금 많이 나오니까 팔아야지 했더니 양도세 중과 나오고 그래버리죠. 그리고 이제 막 세무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죠, 이분들도. 완전 달라, 이게. 그래서 조금 약간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가야 된다. 좀 보충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부세는 국세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조특법 여기 있다고 재산세는 여기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조세특례 제한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여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 국한에서 보유세 정책을 위한 과표를 한시적으로 내자. 한시적으로. 개별법이나 개별법 아래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 정책 효과는 크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도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특례 제한법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조특법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뭐 이거는 언제까지 뭐 3년 동안 한다, 5년 동안 한다, 그리고 뭐 3년 동안에 뭐 30% 감면을 해주고 막 그걸 막 공식처럼 막 외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험생할 때 어떻게 강사님한테 그 세무사님한테 이론을 들었냐면, 그래도 모르겠으면 백지를 놔두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써라. 근데 가장 많은 게 뭐 3년에 50% 감면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써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시적으로 경감을 해주고,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연장이 되면 또 이제 뭐 추가로 3년 해주고, 거기서 연장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현실성이 있을까요?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조특법을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러분들이 뭐 그때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2008년, 2010년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나고 금융위기 오고 해가지고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그때부터 이제 정체됐었죠. 2008년 그로부터 회복될 때까지가 2014년, 15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2013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미분양 물량 혹은 뭐 최초 분양받는 거 이런 것들을 사면 조특법에다가 1주택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향후 주택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 중과 배제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주택수에서 빼주고,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놀라웠던 게, 그때 미분양 나고 뭔가 혜택을 줬었던 지역이 뭐 광교, 마곡, 막 그런 진짜 알짜배기들 그런 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락하고 무서우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 매물을 산 뒤에 나중에 이를 매도하더라도 보유주택수에서 빼줬었던 어떤 임시 방편이었던 셈이죠.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요. 또 너무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해당하는 정도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좋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한 1주택 정도 갖고 있는 게 딱 좋고, 왜? 1주택이면 이제 계속 보유세를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좀 표현이 그랬나요?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 경제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병탁 팀장은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조특법을 활용하는 건데, 개별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유효한 선택이겠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꾸면 또 바꿔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 국회에서 쉽지 않겠죠. 그 대통령 선거 결과와 또 다르게. 그래서 이제 좀 따로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대선 직후 보유세 건보료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언제 나올지가 저도 좀 관심사이긴 한데, 빠르면 6월 전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6월 1일이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막 바꾸고 그러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하반기 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뭐 찍어 보자면 일단 7, 8월은 좀 놀아야 되잖아요. 날씨도 덥고. 사실 뭐 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지만, 그래서 한 9월 정도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다들 관망세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이. 거래 자체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가만히 있는 게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 가만히 있었던 어떤 그 에너지들이 하반기 그때 가서 좀 뭔가 이게 한꺼번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와 함께 뭐 한번 예측해 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리면 이래서 틀렸구나 생각하면 되고, 맞으면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영상이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야당 대선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여당 후보는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면서 종부세 재산세 개편을 예고했다. 집값이 폭등이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은 게, 이번에 초과 세수된 게 몇십 조인데, 그죠? 네, 그래요. 어쨌든 씁쓸하네요. 마지막에 좀 약간. 뭐 어쨌든 제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2일 날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조특법은 저도 좀 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충분히 좀 현실성도 좀 있고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6월 전에 뭔가 보유세를 위해서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하반기 때 뭔가 별도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요 차기 정부에.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체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멤버십을 하시면은 이제 전부 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뭐 편집된 영상만 봐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 인기도 제친 꼬마빌딩 투자 열풍이라고 합니다. 꼬마빌딩이 왜 이렇게 투자 열풍인지, 그리고 이때 알아야 될 세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고요. 별도 영상 녹화된 거 편집된 거 보시는 분들은 따로 영상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